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기본 강의 제1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세 총론부터 학습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는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세 총론인데요. 이 조세 총론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법률관계,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런 말 들어봤는데요. 법률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법률 용어로 법률관계를 맺고 산다. 우리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법률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바로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리라는 게 뭡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 주는 힘이 되겠죠. 법이 주는 힘. 우리 인간은 권리 능력도 있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습니다. 이런 민법 시간에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의무. 바로 의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행해야 할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바로 의무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시간부터 너무 법률 용어를 쓰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뭡니까? 헌법이죠. 헌법 밑에는 법률도 있고 법률 밑에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38조에 보게 되면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반드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에 정해졌어요. 최고의 법인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헌법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 교재 8쪽을 보시게 되면 조세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세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개념 안에 이 특성이 다 나옵니다. 특성이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개념 그냥 읽어보세요.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소정부라고 보겠죠. 그러면 중앙정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1년 동안 살림살이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한다는 거죠. 즉 재정 수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어느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되겠죠. 여러분 소득이 있어야 세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취득해야 세금 내는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세금 내는 겁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자연인, 개인이나 법인들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세의 개념 시험에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조세의 특성 시험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조세의 특성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 세금을 과세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국가가 부가 징수하는 세금 있죠? 국가가 부가 징수하는 세금은 국세가 되는 거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 살림살이하게 해서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우리나라 국세는 12가지가 있고요.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세 주체는 과세권자가 누구냐. 과세 주체라는 것은 과세권자가 누구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국가가 징수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면 지방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과세 목적은 뭐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뭐라고?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살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속에는 혈액, 피가 돌듯이 모든 조직은 예산이 없이는 작용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중요한데 바로 재정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 근거입니다. 과세 근거.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뭐냐?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다. 법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최고의 법인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고,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법인세를 내고, 부모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세를 내고, 이렇게 법률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예, 과세. 그래서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법률의 근거를 두는데 무조건 징수하는 게 아니라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과세 요건이 뭔가 한번 여러분 기초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과세 요건 4가지가 있었죠?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과세 표준은 얼마냐? 몇 프로의 세금을 내느냐? 이런 과세 요건이 충족될 때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는데요. 세금을 많이 낸다고 국가가 무슨 혜택이 있던가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무보상성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다. 리워드가 없다는 거죠. 반대 급부가 없다는 겁니다. 무보상성. 아무런 대가가 없다. 직접적인 반대 급부가 없다. 즉 개별적인 보상, 리워드가 없다라는 거죠. 보상이 없다. 리워드. 보상이 없다 이 말이죠. 리워드, 보상이 없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금전급부입니다. 모든 세금은 원칙은 금전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외회적으로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긴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 금전으로. 금전으로. 그러나 외회적으로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제도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조세의 개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아무런 대가 없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조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두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될 때 자연인이나 법인들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납세 의무자는 원칙은 금전으로 납부하는데 외외적으로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8쪽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박스가 나오죠. 기초 시간에 제가 여러분 이 강의 듣기 전에는 기초 강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초 1강부터 5강까지 나왔는데 여기 과세 요건이라는 말 나오죠.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과세 요건이 되겠습니다. 과세 요건. 누가 세금 내느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내느냐? 몇 프로의 세금 내느냐? 여러분 누가 세금 내느냐? 누가 내느냐? what. 무엇에 대해서 내느냐? how. 얼마에 대해서 내느냐? 몇 프로냐? rate가 되겠죠. 여러분 누가 세금 내느냐를 우리는 법률용어로 납세 의무자 이런 말을 씁니다. 납세 의무자. 무엇에 대해서 내느냐?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팔았느냐? 샀느냐? 무엇? 과세
대상입니다.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내느냐? 과세 표준입니다.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세율. 이 네 가지가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세 요건. 네. 과세 요건.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과세 표준은 얼마냐? 몇 프로의 세금을 내느냐? 이런 것들이 내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용어의 길라잡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9쪽에 보시니까 자, 시험에 나올 거 소개합니다. 모든 세금은 원칙은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요. 외외적으로 1천만 원 초과입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제도가 있어요. 물납. 물납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납부가 곤란하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으로 세금 내는 것이 물납제도가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물납제도가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폐지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됐습니다. 증여세도 폐지됐습니다. 오로지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물납제도가 있는 것은 재산세 두 가지, 상속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뭡니까? 이건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지방세인데요. 여러분 재산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여러분들한테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인데 재산세는 어떤 재산입니까? 토지 가진 사람,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년 부과하는 것이 재산세가 되겠는데 이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국세인데요.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그 1천 납부할 세금,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피상속인.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인인데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제도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물납제도가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재산세와 상속세만 기억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증여세가 있었는데 물납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오로지 재산세와 상속세만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물납제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 끝났고요. 2절로 넘어갑니다. 조세의 분류로 넘어갑니다. 조세의 분류. 자, 여러분 교재 9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세의 분류. 중요하지 않는 건 별로 얘기 않고요. 중요한 것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세금, 재산세와 상속세가 있다는 것 중요하죠. 자, 조세의 분류인데요. 첫 번째,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세 주체라고 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누구냐? 그죠? 과세권자가 누구냐? 과세 주체란 과세권자가 누구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징수하는 것은 국세가 되겠고, 거기 나왔죠?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겁니다.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건데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것은 다 국세입니다. 여러분 무슨 강동세무서, 서초세무서, 강남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것은 다 국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가 되겠는데 시군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것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세는 여러분 12가지가 있습니다. 국세 12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실래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번 소득세.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벌어들인 세금이 소득세가 되겠죠.
근데 소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소득세는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소득세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한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체크하세요. 소득책에다가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6문제가 출제된다. 그 다음에 법인세 있고요.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범위 안 들어갑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서 내는 거죠. 증여세는 생존 중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내는 것이 증여세가 되겠고요. 4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이거는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체크하세요. 1번의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 4번의 종합부동산세 2문제가 출제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할 때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상가 건물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이 있죠. 일정 금액이 초과할 때, 즉 부동산 토지라든가 주택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인데, 역시 부유세가 되겠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인데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시험범위 안 들어가죠. 개별소비세, 우리가 사치성 재산을 사게 되면 개별소비세를 냅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술 먹으면 주세죠. 그리고 각종 문서나 서식을 작성하면 인지세,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또 취득할 때 또 내는 게 이제 교육세가 있고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세는 그냥 국가가 징수하는 교육세가 있고, 체크하세요. 11번에 교육세가 있고, 지방세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세인데요. 교육세 국민들한테, 특히 술 먹는 사람들은 주세를 내는데 그 주세에 교육세가 많이 붙습니다. 또 부동산에도 역시 교육세가 많이 붙는데요. 교육세, 국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역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농어촌 특별세 내고요. 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농어촌 특별세도 내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세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7번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11번 교육세, 여기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앞글 찾다가 교교농, 요거 체크하세요. 몇 번입니까? 7번, 11번, 7번, 11번, 12번 체크하세요. 이 세 가지는 이따가 공부하는데 목적세에 들어갑니다. 목적세. 그러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밖에 없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중에 목적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낼 때 추가로 또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요.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역시 농어촌 특별세가 또 추가적으로 20%가 붙기도 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세는 시험에 몇 문제입니까? 양도소득세 6문제하고 종합부동산세 2문제니까 국세는 총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죠.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2가지가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단체장이 되겠습니다. 광역단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광역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세금인데요. 여기는 몇 가지가 있느냐?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가 있습니다. 국세는 12가지가 있고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방세는 11가지가 있는데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 1번 취득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중에 1번 시험 범위는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쓰세요. 취득세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고요. 2번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요. 자, 넘기시면 3번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8번 재산세입니다. 8번 재산세. 재산세도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재산세. 9번 자동차세, 10번 지역자원시설세, 11번 지방교육세. 여러분 11번 지방교육세. 거의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거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여러분 교육세는 국세 중에 목적세고요.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 사업 목적을 위하여 징수하는 것이 목적세가 되겠는데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입니다. 그리고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세 중 목적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거기 몇 번입니까? 10번. 10번하고 11번 동그라미 주세요. 10번하고 11번 동그라미 주세요. 10번.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두 가지 묶으세요. 지방세 중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특정 목적을 위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재산세 두세 문제 이렇게 해서 몇 문제가 나옵니까? 여기서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문제 정도 이렇게 지방세 중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세 총론 몇 문제입니까? 2문제. 국세 8문제. 그리고 지방세 6문제, 취득세 두세 문제,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 재산세 두세 문제에서 총 6문제나 또는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조세의 개념, 조세란 무엇이냐, 그리고 조세의 특성, 그리고 조세의 과세 요건, 그리고 조세의 분류 중에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를 공부해 봤는데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국세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보통세와 목적세부터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